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설화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그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중 전날 예비심사를 통과한 3인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새벽 경계경보로 많은 시민들이 놀란 가운데 만약 실제로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초저가 먹거리가 인기를 끌자 6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까지 등장했습니다. 편의점의 가격 파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나랏빚이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각종 설화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그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3인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예비심사를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자 3인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후보 등록을 마친 6명 가운데 김가람 청년대변인과 이종배 서울시 의원, 청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영수, 정동희 후보는 예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김한구 후보는 어제 개인적 사유로 후보 등록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자격심사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9일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요. 이번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원외 인사들의 경쟁으로 치러집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은 오늘 오후 5시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을 모시고 선거 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6월 5일에는 앞서 예고한 대로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로 경계경보를 받고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다행히 어제는 실제 상황이 아니었지만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계경보가 발령돼 실제 대피해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안전재난포털에서 대피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에 들어가 대피소 조회를 누르고 지금 있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주변 대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재난포털 역시 민방위 대피소의 주소나 규모, 수용 인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피소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습경보는 낮은 곳으로, 화학 무기 등의 공격이라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번 같은 공습경보가 발령됐다면 큰 건물의 지하실이나 주차장, 지하철역 같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화학 무기 공격이라면 고층 빌딩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어제도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앱에 몰리며 접속 장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정부가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한 건데요. 이러한 일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날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응급실 대부분이 경증 환자로 채워지는 걸 응급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등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응급 환자로 판단해 이송 결정을 내리면
해당 병원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병상이 부족할 경우 경증 환자에게 배정된 병상을 빼서라도 중증 응급 환자의 병원 배정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데요.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초저가 먹거리가 인기를 끌자 6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까지 등장했습니다. 편의점의 가격 파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GS25는 6월 한 달간 원두커피 카페 25 상품 가운데 정가 2,000원 안팎 낀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를 할인 판매합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타임세일 300원이 들어가고 카카오페이 페이백과 우리 동네 GS클럽 구독 할인, 통신사 제휴 할인까지 합하면 6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CU도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CU는 6월 한 달간 자체 즉석 원두커피 브랜드 겟커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엑스라지 사이즈를 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2,000원이지만 구독 할인과 통신사 할인, 행사 카드 결제 할인을 중복으로 제공해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한 달간 카카오페이로 세븐카페 아이스를 구매할 경우 50% 현장 할인을 제공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를 900원에 살 수 있게 되는데 통신사 할인과 구독 서비스 할인 등을 추가로 받으면 최저 58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마다 가성비 높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세워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편의점들이 저렴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건 자체 브랜드를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나랏빚이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정부 기준 국가 채무는 지난해 1,03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액은 94조 3천억 원입니다. 국민 1인당 빚 2천만 원인 셈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 1천억 원,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채무가 증가한 데는 일반 회계 적자 보전과 서민주택 자금 지원 등으로 국채가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일부 계산 오류가 발견됐는데요. 오류 수정 후 국가 자산은 총 2,833조 6천억 원, 그리고 부채는 2,326조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 6천억 원입니다.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진 염산 괴담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양주 아파트 단지에서 염산이 세안제 샘플로 둔갑해 배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의정부시와 양주 시민이 사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모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염산을 담은 비닐봉투를 누군가 넣었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는데요. 확산된 사진에는 클렌징 폼과 1:1 비율로 섞어서 세안하세요, 청결 세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염산도 마약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세안제 샘플이었는데요. 괴소문은 결국 해프닝으로 확인됐습니다. 5천만 국민이 어려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달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법에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은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을 기준으로 1990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0년을 빼서 만 33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990년 8월생은 2023년에서 1990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2세가 되는 겁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 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1년 전쯤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직원 몇 명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BTS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BTS가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깜짝 발표였습니다. 방송 다음 날에 하이브의 주가는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됐고 이후 하이브 주가는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이브의 일부 직원들이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폭락 전 하이브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 대구, 부산 20도, 울산, 목포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